네, 안녕하십니까. 엘리엇입니다. 네, 제가 나갔다가 좀 일이 늦어져 갖고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영상 늦게 올립니다. 뉴스는 여러 개 캡처했고, 오늘 중요한 날, 매달 보름이면 여러 가지 지표가 발표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다운받아 놓고 이제서 올리기 시작합니다. 한두 개 더 올려야 되는데, 늦게까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이 방송의 제목은 코픽스 2년 8개월 내 최고, 영끌족 갭투기꾼 패닉셀링 머지않다. 예, 제가 그냥 제목을 한 거예요. 지금 금리 올라가는 게 심상치가 않고, 또 내일 미국 연준 금리 이제 인상 발표가 되죠. 아마 0.25% 올리는 걸로 다들 예상을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게 이제 시작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시작을 했지만 미국이 시작했으면 우리는 떠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깜빡 잊고 있었는데 댓글 보고 알았어요. 아래지방님이 다른 거에서도 댓글 달아주셨는데, 오늘 여기 코픽스 1.7 발표된 거, 그 다음에 수입 물가지수, 전량비, 네, 여기 드림랜드, 저를 옛날 사람이라고 그러네. 드림랜드 알면 옛날 사람인가요? 저 요새 사람이에요. 자, 뉴스를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코픽스 다시 반등, 그러니까 지난달에 한번 살짝 빠졌었어요. 2년 8개월 내 최고, 전고점 돌파했어요. 주담대 금리 또 오른다. 이런 기사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담대 변동금리 기준 코픽스 한 달 사이에 0.06% 올랐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커피 한 잔 마셔야겠네. 이게 블랙커피. 아무렇게나 먹는 아메리카노. 네. 여기가 건조해갖고, 장비가 많으니까 건조해요. 그래갖고 여기가 조선소예요. 배 만드는 회사예요. 네. 자, 그래갖고, 기사 내용 중에 중요한 거, 요것만 캡처했습니다. 자, 12월 달에 1.69였다가 1월 달에 1.64로 살짝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1.70으로 전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최고치가 나온 거죠. 1.69도 최고치였는데 두 달 만에 다시 갱신을 했어요. 자, 이거를 가지고 제가 엑셀에다 데이터를 넣어가지고 다시 다 캡처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장기적인 금리 한번 추이를 좀 봅시다. 요거는 1960년부터거든요. 여기에 10년물과 회사채 금리랑 다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죠. 80년대 이후로는 계속 금리가 고점을 낮춰가고 저점을 낮춰가는 추세였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금리가 급격하게 떨어진 다음에 최근 들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를 조금 확대해 볼게요. 이 부분만 확대해 볼게요. 이게 좀 워낙 장기니까 이렇게 확대하면은 요 빨간 게 10년물이거든요. 10년물인데 요 추이를 잘 보세요. 추이를 이렇게 빨간색 아까쟁기 요거 이렇게 가다가 여기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저항받고 내렸다가 돌파를 했죠.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추세에 접어든 거예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기준금리도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가 좀 축소되는 게 나중에 한 2, 3년 안에 불황이 오지 않냐, 이제 그런 예측이 할 수가 있는 게, 아직은 얘가 역전되진 않았는데 역전될 정도로 지금 이제 좁혀지고 있거든요. 장단기 금리 차가. 자, 우리가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국채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시중은행 금리죠. 자, 그런데 오늘 발표된 게 코픽스 금리. 짠! 자, 코픽스 금리가, 자, 여기서, 요거는 코픽스 금리랑은, 아닌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 이제, 변동금리 비중. 80% 넘은 거. 82%까지 갔나? 그러니까 10명 중에 8명은 변동금리고, 2명만 고정금리예요. 2명도 안 돼요. 1.8명 정도밖에 안 돼. 즉, 100명 중에 82, 3명이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원리금 부담 상한이 엄청나게 압박이 돼서 나중에는 집을 팔아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빠이 받은 사람, 영끌한 사람 같은 경우는. 자, 코픽스 금리를 쫙 그렸습니다. 자, 요거는 요 초록색은 우리나라 기준금리예요. 하는 기준금리예요. 초록색. 그다음에 하늘색 있죠. 하늘색은 미국 기준금리예요. 자, 여기서 우리나라 기준금리랑 가장 밀접하게 선행성을 가지면서 밀접하게 움직이는 게 코픽스 금리라는 걸 제가 알아냈어요. 이거를 논리적으로 설명한 사람은 아마 제가 처음일 거예요. 작년에 다들 놀랐어요. 놀라운 거 발견했다고. 어떤 얘기냐면, 보면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코픽스 금리가 먼저 올라간다. 코픽스 금리는 비용이에요. 비용. 은행에서 금융 비용이 조달하는 비용이거든요. 이게 C가 코스트란 뜻이에요. 코스트 오브 펀드 인덱스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조달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트만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는 CD 금리로 했는데 CD에 좀 문제가 있어갖고 코픽스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서프라임 이후에는 코픽스로 해요. 코픽스를 2010년부터 도입을 해서 여기서부터 데이터가 존재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준금리를 올릴지 안 올릴지 금통위원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솔직히 짐작하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코픽스 금리를 보고 제가 작년 8월달 올리고 계속 올리는 거를 기가 막히게 맞췄어요. 누구보다도 코픽스 금리를 보고서. 자, 여기서 볼게요. 그때 제가 군합발, 멱살 얘기까지 비율을 들었는데 기준금리가 멈춰 있었는데 코픽스 금리가 갑자기 막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뒤따라서 얘가 올라가요. 그 다음에 얘가 멈춰. 그러니까 얘도 멈췄어. 근데 갑자기 코픽스 금리가 뚝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보다 얘가 낮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낮추는 거야. 또 계속, 그러니까 위에서 군합바로 짓밟으면 기준금리를 내렸다고. 그 다음에 코픽스 금리가 멈추니까 기준금리도 멈췄어요. 그 다음에 또 군합발로. 그러니까 이게 한 달 정도 전에 코픽스 금리가 먼저 움직였어요. 그동안 보면. 계속 보면. 올라갈 때도 여기서 기준금리가 멈춰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기준금리가 탁 튀어오른 거야.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탁 튀어오른 거야. 빨간색이.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딱 또 올렸어요. 또 여기서 멈췄다가 또 탁 튀어오르니까 얘가 또 같이 따라 올라. 그 다음에 얘가 내려오다가 갑자기 팍 밟으니까 기준금리가 뚝 떨어지고. 이런 거를 반복하더라 이거죠. 근데 이 코픽스 금리는 은행연합회에서 시중 아마 대형은행 6개사인가 모여가지고 이거를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대형은행사들이 우리은행만 빼고 전부 외국계예요. 여러분들 70%가 하나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전부 외국계가 대주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픽스 금리는 대주주인 외국인의 입김을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짐작할 수 있죠, 당연히. 그리고 그 코픽스 금리가 결국은 기준금리를 선행해서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어떻게 보면 독립적이지가 않을 수가 있어요. 외국인의 어떤 입김이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죠. 자, 근데 문제는 그러면 왜 코픽스 금리가 움직이면 기준금리가 따라 움직이냐? 다 통계를 내보니까 여기까지는 저기 CD 금리예요. 여기서부터는 코픽스예요. 제가 코픽스와 기준금리와의 이격률 있죠. 이격률. 우리가 보통 국채 2년물과 3년물과 10년물의 장단기 금리차 하잖아요. 스프레드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동종 금리끼리 하는데 저는 이종인 코픽스는 솔직히 금리가 아니거든요. 비용이거든요. 뭐 그것도 프로트리 도출이 되는 거지만, 그래갖고 코픽스 금리와 기준금리의 차이 대신 배율을 했어요. 배율 몇 배냐? 기준금리보다 코픽스 금리가 몇 프로가 돼야지 정상이냐? 그걸 했더니 평상시에는요 1.1배, 1배에서 1.1배가 딱 적당히 이렇게 요 정도. 장기간 보니까 얘가 1.14죠? 그러니까 1.1배, 1.2배는 안 넘었어. 그리고 1배 밑으로 내려간 적은 거의 없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약간 뭐랄까 시차가 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이게 역전되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는 약간 기술적인 거고, 즉 기준금리는 코픽스 금리보다는 낮은데 그 차이가 약 10% 정도더라. 10%. 그런데 과도하게 벌어지면 좁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상으로 회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든지, 그러니까 많이 벌어졌어. 그럼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든지 아니면 기준금리가 올라가든지 해서 좁혀지는 과정이 있더라. 자, 이게 바로 여기에요. 여기 보면 기준금리의 이격률이 많이, 이거 보세요. 벌어졌죠? 벌어지니까 얘가 지금 올라가면서 얘가 지금 벌어져 있어. 그러면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준금리가 급하게 올라가야겠죠. 그러면서 얘가 좁혀진 거야. 그 다음에는요, 같이 움직였어. 거의 차이가 1배에서 1.1배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따라 움직여. 그러니까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면 기준금리도 내려가고, 코픽스 금리가 올라가면 기준금리도 올라가고, 그러면서 거의 한 10년 가까이를 거의 일정한 그러니까 약 10%의 이격률을 가지고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코픽스 금리 가지고 기준금리를 움직였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코로나 사태로 기준금리를 갑자기 빅컷을 하고 쭉쭉 내렸죠. 그때만 특이하게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는 것보다 기준금리가
그때는 워낙 위기 상황이니까 한은에서 막 밟았잖아요. 그래갖고 이격이 확 벌어진 거야, 이렇게. 이거 벌어진 거 보세요.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많이 내려갔는데 코픽스 금리는 그에 못 따라가게 내려갔어. 덜 내려왔어. 그러니까 벌어졌잖아요. 자, 그런데 그래갖고 차이가 거의 2배라서 2배. 1.9배, 2.1배. 1.1배였는데 2.1배까지 갔다니까? 그러면 얘가 좁혀져야겠죠. 이게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 그런데 작년 8월 달에 금리 올리냐 말리냐 논쟁이 있었을 때 제가 6월부터 요번에 8월 달에 기준금리 올린다고 베팅을 했잖아요. 근데 11명 중에 10명이 동결이었어요. 채권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신문사나 어디서나 전부 올리면 안 된다. 서민들 죽어난다. 금리 올리면 큰일 난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제가 올릴 거라는 근거를 댄 게 코픽스 금리였어요. 왜냐면 코픽스 금리가 먼저 움직였어. 그러면 얘가 지금 이게 벌어진 상태잖아요. 이격률이 많이 벌어졌잖아, 이게. 그럼 얘가 이만큼 밑으로 내려와야 돼. 그러면 이 벌어진 게 지금 보세요. 코픽스 금리는 올라갔는데 기준금리는 안 올라갔어. 그러면 얘가 확 벌어졌죠. 그러면 이게 좁혀질 수 있는 방법은 올라갔던 코픽스가 다시 내려오거나 아니면 안 올라가고 밑에서 거의 0.5%에 머물러 있던 기준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러면 좁혀지죠. 근데 이격이 1.9까지 올라갔을 때니까 그래갖고 기준금리를 올리니까 얘가 좁혀진 거예요. 그래도 1.3배야. 그리고 그 다음 달에 안 올렸어. 근데 코픽스는 매달 올라가죠. 매달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얘가 다시 또 올라가. 그러니까 또 기준금리를 또 올렸어. 그래갖고 3번 올렸죠. 그래갖고 이게 뚝뚝 떨어진 거 있죠. 뚝뚝 떨어진 거. 뚝뚝 떨어진 게 기준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격률이 좁혀진 거예요. 그래도 1.1배가 안 돼. 자, 근데 지난달에는 기준금리 동결했죠. 근데 2월달 코픽스 금리가 올라갔죠. 그리고 3월달 것도 올라가겠죠. 비용이니까 계속 올라가게 돼 있어. 그러면 지금 얘가 1.1배의 정상 범위에서 지금 아직도 벗어나 있어. 기준금리를 3번이나 올려가지고 코픽스 금리를 쫓아갔거든. 쫓아갔는데 아직도 1.3배가 넘어요. 그러면 이게 다시 좁혀지려면 코픽스 금리가 내려오거나 기준금리가 올라가야겠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10%로 줄여야 돼. 그 이격률이. 과거에 10년을 10%였어. 이격률이 10%에서 10% 안팎이었어. 근데 지금은 30% 이상이 벌어져 있다니까. 100% 벌어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2.1이라는 건 110% 벌어진 거지. 결국은 2월도 지금 2년 8개월 만에 최고치 올랐고 이번 달 3월달 거는 4월 15일 날 발표하겠죠. 항상 보름 후에 발표해요. 그 전달 거를. 그럼 이번 달 것도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3월 달에도 벌어졌겠죠. 그리고 또 4월 달에도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요. 한 40%, 50%까지 벌어질 수가 있어. 왜냐면 2월 벌어져, 3월 벌어져, 4월 벌어져. 지금 3개월 연속 벌어지잖아요. 왜 그 사이에 기준금리를 안 올리니까. 그러면 이주열 총재는 이제 물러났고 새로운 총재가 빨리 지명이 되든지 아니면 총재 부재 중에 남은 금통위원이 4월 금통위에서 3번 안 올릴 때 코픽스 금리가 도망간 거를 쫓아가려면 기준금리를 한번 올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4월 달에 올릴 확률이 되게 높다. 원래는 대선이 있고 또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좀 약간 또 총재도 없는 약간 공백기잖아요. 이럴 때는 보통 안 올리는 게 보통이었어요. 상식적으로도 좀 그렇지. 정권 교체기에 대통령도 이제 다음 달이면 물러나는데 4월 달에 올리는 것도 그렇고 또 지금 총재도 없어. 총재는 보통 후임 대통령이 임명하는 게 상례래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총재 공백기니까 금통위원들끼리 오면갖고 야 우리끼리 올리자. 이것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지금 코픽스 금리가 3달 동안 연속으로 올라갈 거고 벌써 지금 2월 달 거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이번 달 3월 달 것도 4월 달에 발표하는 거 보면 올라가 있을 거야.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일 올린다고. 내일. 문제는 0.25 올릴 확률이 많지만 0.5로 빅스텝으로 올릴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있죠. 자, 그래서 코픽스 금리 오늘 발표한 걸 보고 제가 데이터를 넣었는데 아주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3번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정상 범위는 아니야. 이거 빨리 내려와야 돼. 왜? 10년 동안 10% 내외였거든. 근데 지금 30-40%야. 지금 3월달, 4월달 코픽스 반영을 하면 아마 40%, 50%까지 올라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자, 제가
40년 사이클 자주 얘기하죠. 가끔. 자주 가끔. 자, 미국이 지금 40년 동안 10년 국물 국채금리가 빠졌거든요. 1981년부터 2020년까지 빠졌어요. 15.8%에서 0.3까지. 지금 거의 2% 갔죠? 자, 근데 이것도 1차 대전 41년부터 40년 동안 오른 거야. 이거를 300년 동안 보니까 계속 40년마다 어떤 사이클이 있더라 이거예요. 40년마다 이렇게. 근데 이제 올라가는 사이클이라고 40년. 그러니까 최근에 막 금리가 국채금리가 0.3%에서 1.8%, 1.9%면요. 5배 오른 거예요. 5배. 1년 사이에. 10년물 국채금리가 코로나 때 바닥일 때 0.318까지 떨어졌어요. 여기 숫자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거의 2%가 1.9%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의 3, 6, 18 6배 올랐다고. 6배 바닥에서. 왜 이렇게 급하게 오르겠어요? 40년 상승 사이클의 초기 국면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채 금리가 됐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됐든 신용대출 금리가 됐든 이게 1, 2년 오르고 말 그런 금리가 아니라니까. 5년, 10년, 15년까지 계속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국의 300년 데이터 중에 40년 사이클이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거로 인해서 8월달 금리 올리고 또 11월에 올리고 그런 걸 다 맞춘 거예요. 왜? 40년 사이클이 올라간다니까. 그리고 올해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 많은 전문가들도 교수님들이나 올해 후반기는 많이 못 올릴 거다. 경기 침체가 올 때 못 올릴 거다. 근데 경기 침체가 와도 올린다니까. 사이클이. 그래서 저는 사이클을 되게 중요시 하거든요. 자, 그래서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40년 동안 내려오던 각국의 기준금리가 다 올리고 있죠. 지금 전부 올리고 있잖아요. 이거 이제 안 불러드려도 되겠죠. 한 10개 올린 나라들이. 우리도 3번이나 올렸고. 자, 문제는 이 차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아파트가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것 때문에 관심이 많죠? 금리가 맨날 올라가도 우리 아파트 안 빠지면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아파트가 빠지게 돼 있어요. 왜 그런지를 보여드릴게요. 과거 사례를. 자, IMF 때, 이때가 김대중 대통령 때, 이때 시가총액 서울 아파트 8년 9개월 동안 올랐다가 버블 세븐으로 무너졌어요. 이명박 대통령 때. 자, 그때 기준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랑 신용대출 금리가 계속해서 빠져서 이렇게 계속해서 빠졌어요. 빠지니까 아파트가 계속 올랐지.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금리도 나니까 대출받아서 샀지. 근데 어느 순간에 바닥을 딱 찍고 금리가 쫙 올라. 근데 아파트가 오르네? 왜 올라요? 금리가 올라도 절대값이 워낙 싸잖아요. 아니 8% 9% 하다가 5%로 떨어졌다가 이제 6% 됐어. 그래도 싸잖아요. 그런데 이게 계속 올라버리면 아파트가 못 버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2년 정도 오른 거는 사람들이 버틸 수 있는데 2년 이상 오르니까 버블 세븐이 무너지더라. 그 6년을 폭락하더라. 자, 그런 사례를 따졌을 때 지금도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아파트가 계속 올랐죠. 왜? 저금리로 계속 빠졌어요. 여기까지 올랐어요. 거의 19년 말까지 올랐어요. 근데 이때부터 슬슬 아파트가 올라. 아니, 금리가 올라. 특히, 그것도 막 기울기도 만만치가 않아. 근데 아파트가 2년 동안 더 올랐어요. 왜? 별거 아니거든. 워낙 싸거든. 올랐어도 싼 거야. 절대값이 옛날에 비하면. 그러니까는 별 부담은 안 됐는데, 문제는 2년 동안은 괜찮았는데 2년 이상 계속 오르는데 기울기도 높아지고 거기다가 미국까지 기준금리 올린다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작년 10월달에 상투치고 11, 12, 1, 2 하락하는 거예요. 아까 누구지? 이분 아래지방님이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뭔 댓글이었지? 국토부 15일날 실거래가 발표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업데이트를 못해요. 왜냐면 뉴스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로우 데이터는 엑셀 데이터는 내일 점심때쯤에 오픈이 돼요. 그럼 내일 오전에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전국 그다음에 서울 이거 다 넣고서 방송을 할 건데 아래지방님 얘기로는 폭락을 했다며요. 실거래가가. 그것도 1월달도 잠정치에 비해서 확정치가 더 많이 빠졌고 특히 2월 잠정치가 급락을 했다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내일 제가 데이터 다운받아갖고 그래프 만들어서 올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지금 실거래가 지금 빠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제가 얼굴 바꿔놨죠. 여기다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바꿔놨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사이클을 바꿀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에요.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전 세계적인 어떤 사이클, 금리 인상 사이클, 그 다음에 대출 규제 사이클, 아파트 상승 또는 하락의 사이클,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
이명박 대통령, 예를 들어서 이명박 대통령이 현대건설 출신의 이명박 대통령이 부동산을 더 잘하겠어요? 검사 출신의 검찰총장 출신이 윤석열 대통령이 더 부동산을 더 잘하겠어요?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CEO 건설사 거기다 이제 잔뼈가 굵은 그런 건설 그다음에 부동산에 관련 전문가인데도 불구하고 버블세븐 무너지고 6년 동안 자기 임기 5년 동안 내내 하락하는 걸 못 막았다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윤석열 대통령을 잠깐 하락하는 거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 때 부동산 올라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나쁜 놈이 됐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폭락하면 윤석열 대통령 짱인데? 오, 그러네요, 진짜. 저 윤석열 팬이네, 대깨윤. 저는 대깨윤입니다, 오늘부터. 자, 그러니까 제 얘기는 대통령이 무슨 정책을 하든 무슨 교수가, 심경원 교수가 무슨 이과하나? 뭐, 와이프가, 아까 신문, 보다가 그러네. 신경원 교수 우리 와이프도 알거든요. 제가 하도 신경원 교수 욕해갖고. 근데 또 정부에 또 한 자리 하나 또 부동산 또 폭등시키는 또 요직에 또 앉는 건지 모르겠네. 나중에 확인해 봐야겠죠. 자, 코픽스 금리 2년 8개월 내 최고인데 그건 2월달 거예요. 3월달 거 또 올릴 거야. 근데 4월달에까지 코픽스 금리가 올리면 이격률이 기준금리랑 벌어지기 때문에 그걸 좁힐 수 있는 방법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일 미국이 기준금리 올린다고 우리는 모레 새벽에 알겠죠? 0.25가 올렸든 0.5가 올렸든 그게 거의 3년 만에 이제 스타트를 했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올해 1년 내내 올릴 거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은 물가 때문에 올렸는데 이제는 미국 때문에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연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적당히 조금 대출 금액이 적으면 금리가 아무리 올라도 크게 막아낼 수가 있지만 자기 원금보다 대출이 뭐 60%, 70%, 80%까지가 된다고 연끌한 사람들은. 그러다가 거기다가 또 갭 투자자들은 여러 채를 하잖아요. 작은 금액으로 여러 채를 갭 투자를 해놨기 때문에 그걸 모아놓으면 금액이 크거든요. 거기다 매매가까지 하라 그래봐. 그러면은 내가 볼 때는 1, 2년 못 가서 투매하게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처음에 몇 달은 버티고 1년은 버틸 수 있어.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초기에 빨리 정리하시고 하는 게 괜히 또 윤석열 대통령이 올려줄 거니까 믿고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패닉셀링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금리 및 부동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우리 댓글에서 써주니까 제가 빨리빨리 잊어버리지 않고 놓치지 않고 얼른 업데이트 해가지고 여러분께 설명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입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